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소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종점 변경 제한 주체가 얼마나 석연치 않은지, 그리고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토부는 이 노선 변경이 양평군이 제안했다고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아닌 것이 언론에 밝혀지자 나중에는 용역사가 제안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했다는 시점이 5월 16일 타당성 평가 조사 계약을 체결한 3월 29일에서 불과 5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사업 시작 2개월 뒤부터 8개월까지 진행해야 되는 최적 노선대 선정을 단 50일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 조사 착수도 하기 전에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 국토부의 지시 혹은 요청 없이 용역사가 단독으로 시작하고 제안했다. 이는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과업 시작 50일 만에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에 앞서 3월 말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미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토부가 과업 수행계획서의 가장 핵심적인 4페이지를 누락시켰다가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4페이지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노선 선정,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검토, 이미 종점과 노선의 변경을 전제로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과연 국토부의 지시 없이 용역사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용역사는 이미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 종점 변경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허술하고 황당한 자료 작성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제출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예타안의 수치가 아주 이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을 합하면 1조 7,695억 원의 총 사업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1조 6,124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라 1,571억 원의 계산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보정 요율도 제각각입니다. 각 항목은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면서 총 사업비는 6.2%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타 결과는 2021년 5월에 나온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든 보고서마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항목별 비용이 달라지는 신기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비 비교표에는 예비비 항목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용 분석도 오락가락하면서 무슨 근거로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용 대비 편입 분석, 즉 BC값.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은 대체 BC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지만 BC값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업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 즉 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 어떤 근거로 이 노선 변경안이 최적이 아닌지 그 근거를 핵심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게는 준공 승인을 해 주었고 모든 비용은 지급을 마친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허투루 제작되었고 은폐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국토부가 주장하는 최적의 노선, 과연 누가 변경을 지시했는지, 이 용역은 왜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용도 부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의혹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